네, 안녕하세요. 저는 30기 공인노무사 유채은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목차를 한번 짜와봤는데 제가 그래도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다양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종이에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조금 이걸 참고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먼저 하자면 저는 이제 이번 30기 공인노무사에 합격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노무사고, 그리고 공부 기간은 한 11개월 정도로 1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차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휴학을 하고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과를 선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로 간략한 소개가 되었고, 이제는 인사 경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인사 경조는 김유미 노무사님 수업을 들었는데, 저는 모든 과목 다 온라인 첨삭반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첨삭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저는 온라인 첨삭반을 선택한 이유가 시간을 세이브하고 제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정말 컸어요. 그래서 뭔가 통학 시간도 되게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을 통제하에 진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되게 진이 빠지는데 그 상태로 바로 뭔가 수업을 들으고자 하면 너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동영상 강의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좀 조절을 해서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첨삭반을 되게 유용하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감을 좀 느끼지 못한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이 현장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긴장감을 좀 가지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하더라도 이 동영상으로 들으면 이제 계속 뒤쳐져가지고 스케줄을 따라오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첨삭반은 절대 완전 비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첨삭반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각자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김유미 노무사님 관련해가지고 제가 연기부터 3기까지 풀커리를 따라서 들었는데, 이제 김유미 노무사님 관련해서 조금 이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김유미 노무사님께서는 공부 방법 자체를 좀 되게 잘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뭐 연기 때는 뭐 기본서 정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기본서를 해서 가독성을 높여야 되고, 이런 걸 다 알려주셨고, 그리고 뭐 타 수험생들 또는 뭐 이전 기수 합격자분들의 공부 방법도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간략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듣는데도 되게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적절한 되게 자료를 각 GS마다 좀 잘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료 때문에 되게 허덕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연기 때는 딱 개념, 연기에 맞는 자료, 그리고 2, 3기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디테일이 어느 정도 완성됐으니까 그에 맞는 또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좀 방대한 양에 그렇게 치이지 않게 공부를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GS마다의 목표를 좀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기 때는 인사 경조 개념만 좀 잡자. 그리고 뭐 2, 3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각 GS마다의 목표를 좀 잘 알려주셔서, 나는 그냥 진짜 그냥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이렇게 목표만 잡고 이까지만 달성하자, 이렇게 해서 좀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 이런 게 조금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연기 1기, 2기, 3기를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연기는 저는 일단 개념에 무조건 집중을 해가지고 인사 경조는 개념만 파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잘 쓰자라는 생각으로 이 개념에 따른 학자는 누구고 이 학자에 따른 개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현출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개념뿐만 아니라 간략한 디테일도 조금씩 이제 챙겼고, 그리고 1기 때는 개념 부족한 거 계속해서 보완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을 붙여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기부터는 김유미 노무사님께서는 직접적인 모의고사를 이제 계속 풀면서 이제 실전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저는 이때 목차 자체 시험 문제를 딱 받으면 목차 자체를 이제 일단 써야 되는 거에 되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 답안이나 아니면 노무사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모범 답안에 있는 목차 부분들을 다 이제 제 방관한 작업
단거나 책 안에 다 적어놓고 이 목차는 최대한 무조건 적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목차 위주로 현출을 계속하고 목차에 이렇게 평광펜을 칠하면서 목차만 크게 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디테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기 때는 계속 공부를 했고 또 3기도 계속 이제 서브 노트를 보면서 계속 살을 붙이고 이제 최고 답안 등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했어요. 저는 보통 이제 노동법이나 이제 행정쟁송 같은 경우에는 법 과목이어서 이제 어찌 보면 최고 답안이 딱히 그렇게 쓸모 있다는 유용하다는 생각을 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예시 답안 보면 되고 그리고 책 보면 되고 하니까.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인사나 경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쓰신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고 이게 확보 관리 문제인데 이걸 유지 관리로 이렇게 아우트로를 해가지고 적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아우트로 인트로를 되게 잘 쓰셨고 그리고 한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넘어갈 때 그 연결고리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잡으셨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게 느껴져서 그래서 저는 최고 답안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는 항상 가독 그 책 단거나 하는 책 안에 간략하게라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이게 시험장 가면 너무 긴장이 돼서 아무리 아는 내용이라도 현출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두 문자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가지고 이걸 최대한 따서 최대한 이제 암기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2, 3기 정도 가면 김용희 노무사님께서 이제 두 문자 활용 이렇게 집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도 직접 해주셔가지고 그런 두 문자 이제 활용집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터치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이제 버리는 이제 부분 없이 다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경조 관련해서 이제 연기 1기, 2기, 3기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인사랑 경조랑 그래도 좀 느낌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공부를 대략적으로 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인사는 되게 연계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확계평 보유이가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게 확보 관리 문제더라도 이게 유지 관리로도 아우트로를 뺄 수 있고 인트로로 뭐 개발 관리로도 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기에서 2기 넘어갈 때나 아니면 2기 처음 시작할 때 큰 도화지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 인사 관련해서 전체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큰 그림을 지도로서 한번 인사의 전 과목을 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도 연계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저 부분이 저렇게도 연계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큰 지도를 그려서 제만의 어떤 지도를 머리 안에 딱 정착시킨 다음에 인트로나 아우트로를 적어야 할 때 그걸 계속 이렇게 빼내서 쓰는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경조는 좀 되게 딱딱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딱딱딱 나눠져 있어서 그냥 다 무조건 뭐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치관 이것만 얘기하면 되고 굳이 뭐 조직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서 그냥 딱딱 분절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기까지가 지금 이번 인사경조 공부 방법론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멘탈 관리랑 생활 관리 측면에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공부 구력이 그렇게 짧지 않고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어서 그리고 저는 한 학기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한 학기는 또 휴학을 하면서 공부한 입장으로 이게 처음에 참 멘탈이 진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이걸 할 수 있나? 그리고 근데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자기만의 저 상황이 되게 비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에는 그냥 합격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을 완전히 그냥 좀 이런 생각을 끊고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남들은 뭐 직장 다니면서도 공부하시고 뭐 육아하시면서도 공부하시고 정말 많은 다양한 각자의 상황이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로 부족하니까 몇 배는 진짜 남들을 따라잡으려면 몇 배는 더 노력해야겠구나. 한 2~3배 정도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진짜 다 각자만의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남들과 비교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데 진짜 모의고사를 보는 에도 있어서 모의고사 자체에 진짜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그냥 8월, 9월에 있는 그 시험 하루, 당일 하루 그것만 잘 보면 되니까 진짜 모의고사 일희일비 전혀 할 필요 없고
혹시나 궁금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거의 한 1기나 2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중간이랑 꼴찌 사이에서 그 반,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조금 차근차근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또 제가 온라인 첨삭반을 선택한 이유 중 잘한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게, 또 온라인 첨삭반은 이 같은 수험생을 볼 그런 확률이 좀 비교적 적잖아요. 이런 실강에 오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저만의 그냥 길을 가자라는 생각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뭐 현장에 와서 같이 시험 치면 옆에 사람 점수 보게 되고 이런 게 좀 이렇게 제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온라인 첨삭반을 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이제 비교는 절대 금물.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 합리화 측면인데, 자기 합리화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남들과는 비교는 하지 않으시되 내 자신은 매우 엄격하고 냉철하게 다스리자라는 의미로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좀 더 객관화해서 보고, 그리고 그냥 제가 정해진 쉬는 시간 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노동법 끝나고 그 이후에는 밤부터는 그냥 쉬자라고 딱 정해놨는데, 그 시간 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놀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는 당연히 그냥 놀까 말까 할 시간은 무조건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 이제 원래 정해진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나는 노동법은 되게 강한데 인사경조는 너무 약하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나는 노동법으로 그냥 점수 확 올려서 이번에 그냥 합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과목은 진짜 네 과목을 두루 다 잘 터치할 수 있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뭐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 부분 좀 못해도 괜찮아 이런 자기 합리화는 절대 안 되고, 그냥 이게 합격선이라면 이거를 상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네 과목을 모두 다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멘탈 관리 방법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생활 측면 관리 방법은 이 부분은 그냥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그냥 가져왔는데, 절대 제가 했던 방법이 답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수면, 휴식, 취미, 인간관계 등으로 나눠서 가져왔는데, 먼저 수면 측면에는 저는 따로 낮잠 같은 건 전혀 자지 않았지만 저는 수면이 진짜 중요한 사람으로 저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꼭 잤어요. 저는 수면이 제 피로를 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뭐 취미나 이런 거 다 포기하더라도 수면은 항상 일정한 시간을 유지했고, 물론 이제 뭐 3기 돼서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 거의 막 1, 2주 남았을 때는 훨씬 줄였긴 했지만, 그 수면은 한 8시간, 9시간으로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엔. 그리고 휴식 시간은 점심 저녁 시간 포함해서 1시간을 안 되게 잡았었어요. 한 4, 50분 정도로 잡았고, 그리고 취미는 저는 일단 나가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일체 다 끊었고요. 그리고 핸드폰 만지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핸드폰으로 뭐 보고 이런 것도 그냥 자기 전에 1, 20분 정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제가 노래 듣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스카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할 때나 항상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다녔는데, 2기가 넘어가고 이제 3기 이렇게 되니까 그 시간조차도 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판례를 이제 뭐 강사님들이 녹음해 주신 거를 듣거나, 아니면 인사경조 개념을 녹음한 걸 듣거나, 아니면 그게 강사님이 그걸 제공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직접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듣고 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취미도 좀 수험 적합적으로 좀 승화를 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인간관계도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고 거의 다 끊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휴학하면서 저는 이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제가 노무사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일단 막 진짜 노무사가 되어야겠다, 노무법인에서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그냥 인사 노무에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교육 쪽 사람 관리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 관련해서 나는 그냥 하나의 스펙을 만들고 싶다. 근데 스펙을 만들려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전문 자격증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무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진짜 하나의 보험처럼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제 주위 사람들 보면 같이 지금 막 취준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저는 지금은 조금 놀고 있거든요. 법인 좀 생활도 끝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든든하고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내 길을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좀 그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졸업 예정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또 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합격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궁금하시면 여기 이메일 여기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메일로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해왔는데 조금 이 부분을 좀 다 이렇게 건드리다 보니까 좀 구체적이거나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메일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